Did Ronaldo speak to you before he left early? He went off at 88, 89 minutes. Did he tell you he was leaving? He was there. I have seen him, yeah, but I didn't speak. I will deal with that tomorrow, not today. Today we. That's a no. Let's enjoy the performance. Exactly. We celebrating this victory. 네,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펼치면서 0대 2로 졌습니다. 자, 사실 0대 2라는 스코어만 보면 만약에 경기를 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최악의 경기력, 최악의 패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그럴만하죠. 근데 진짜 요리스 골키퍼의 미친 선방이 아니었다면 정말 최소 5대 0, 0대 5 이런 패배를 당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경기 내용 굉장히 안 좋았고요. 거꾸로 봤을 때 현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문 기자들도 그렇고 메뉴가 테나 감독 체제에서 가장 잘했던 경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유가 그만큼 잘했고 맨유가 잘한 것은 다 왜 그러겠어요. 네, 토트넘이 못했기 때문이죠. 이날 전반전부터 경기 내용이 굉장히 치우쳤습니다. 한쪽으로 전반에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전반에만 무려 19개 슈팅을 때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14개가 외곽 슈팅, 박스 밖에서 때린 슈팅이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역대 프리미어리그 전반전에 기록한 외곽슛 최다 슛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19개 슈팅도 올 시즌 최다 슈팅인 것은 뭐 마찬가지고요. 전반전에만 요리스 선수가 세이브를 5개를 했고요. 박스 안에서 나왔던 슈팅도 세이브를 2개를 그중에서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중원을 장악하고 계속 몰아치면서 틈만 나면 토트넘의 골망을 노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이날 케인과 손흥민 선수에게 거의 볼 투입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오늘 그러니까 투톱으로 나왔죠. 이 선발 라인업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3-4-3이 아니라 3-4-1 평소에 뛰던 3-4-1이 아니라 3-5-2로 나왔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을 투톱으로 세워놓고 오늘은 비수마를 집어넣었어요. 선발 라인업에.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또 이탈을 하게 되면서 윙자원이 모우라나 힐이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을 못 믿는 콘테 감독이 3-5-2 전술을 쓰려고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인터뷰한 것처럼 윙어전을 못 믿으니까 윙어를 투입을 해서 3톱을 유지하기보다는 비수마를 투입을 해서 중원을 두텁게 한 전략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원이 완전히 탈탈탈 털렸습니다. 이날 맨유에서 프레드하고 카세미르가 3선 미드필더로 나오고 그 앞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나왔거든요. 요 조합에 완전히 탈탈 털렸고요. 특히 오늘 프레드는 뭐 골도 넣었지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오늘 유난히 호이비에르가 좀 부진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다 좀 그랬지만 호이비에르, 비수마는 왜 이렇게 무슨 큰 신발 신고 나왔어? 왜 이렇게 터치가 길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원에서 볼 간수가 안 되고 또 본인들이 역습 상황에서 볼을 앞쪽으로 배달하는 타이밍이나 아니면 그 선택하는 방향이 모두 지금 번번이 틀리면서 계속 상대에게 계속 걷어내면 뺏기고 패스 시도하면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게다가 오늘 전방에 있는 해리케인 같은 경우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한테 오늘 완전히 키 차이도 많이 나는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어떤 파워와 또 어떤 그 미리 예측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게 완전히 좀 그 발리면서 볼 잡을 기회를 거의 잡지 못했었고요. 손흥민 선수는 좀 내려와서 수비 가담도 해주고 뭐 움직임 많이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볼 투입 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사실상 공격 쪽에서 토트넘이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만나는 팀들은 대부분 맨시티 같은 팀 말고는 라인을 잘 안 올리는데 맨유도 오늘 그랬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역습 속공 상황이 뒤에서 패스 안 올라오고 속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경기가 진행이 될수록 뭐 전반 초반부터 그랬습니다만 왼쪽에서 자기 위치를 거의 윙포워드처럼 움직이고 있는 페리시치 쪽으로 볼이 굉장히 많이 갔고요. 그러니까 페리시치 쪽에서 무한 크로스 시도 아니 이거는 토트넘이 아니거든. 토트넘은 이런 축구를 했던 적이 없거든. 근데 오늘 유난스럽게도 왼쪽으로 오른쪽도 아니에요. 왼쪽으로 페리시치한테 올려주면 어쨌든 페리시치는 크로스는 잘 올려주니까. 근데 그렇게 올렸을 때 과연 중앙에서 이걸 따먹을 수 있는 선수가 있는 팀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무의미한 공격의 반복이 이루어졌고요. 페리시치가 한두 번 벗겨내고 크로스 올려주는 것은 잘하지만 정작 안쪽에서 그거를 경쟁해서 따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후반전 들어서도 마찬가지였고
경기 내용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전반전에 굉장히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선수 교체를 80분에 처음 했어요. 결국 이제 전반전에 경기력이 안 좋았고 뭐 비수마도 별로였고 이날 뭐 호이비에르도 별로였고 호이비에 같은 경우는 쉽게 빼긴 어렵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교체를 계속하지 않는 뭐 그런 과정에서 계속 골을 먹었죠. 예. 그리고 골을 더 먹을 뻔했고 그러니까 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판단이 느려진. 근데 이게 저는 콘테 감독이 그동안 기자회견장에서나 아니면 매 경기마다 보여줬던 그런 마음이 전 정답이라고 봐요. 본인이 주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선수들 잘 못 믿습니다. 브리안 힐, 뭐 루카스 모라 이런 선수들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그 선수들 기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페리시치를 공격수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날도 컨디션이 좋지 않은 주전 선수들보다 후보 선수들이 못 믿어왔던 거죠. 그래서 게다가 좀 제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80분에 그래서 처음에 4명을 교체하려고 하다가 3명을 교체했어요. 비수마, 다이어, 도어티를 빼고 산체스, 모우라, 세스뇽 2대0으로 지고 있어. 계속 밀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근데 80분에 산체스를 왜? 그러니까 다이어를 뺄 생각이어서 뭐 넣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 변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뭐 대단한 분이고 뭐 토트넘 선수 잘 알고 있겠지만 골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비수마, 다이어, 도어티를 빼고 산체스, 모우라, 세스뇽을 올리면서 3-5-2에서 3-4-3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격의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예 공격수를 뭐 힐이나 모우라 같이 넣는다거나 아니면 페리시치를 정말 앞쪽으로 좀 더 전진 배치를 시키면서 공격수를 하고 이런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질 않으면서 물론 그렇게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를 가끔은 둬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교체도 가락 끼우기, 전술적인 변화를 주더라도 포메이션의 변화를 주더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대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을 유지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게 늘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좀 반전이 필요한 상황에서까지도 그런 좀 평정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은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날 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키패스를 9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보통 한 경기에서 8개만 해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선수를 비수마가 제대로 케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이어하고 직접적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만나는 장면이 많았었고 다이어뿐만 아니 브루노 페르난데스뿐만 아니라 그 프레드하고도 많이 만났었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이어가 오늘 굉장히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현재 매치 평점을 보니까 다이어를 손흥민보다 평점을 높게 줬던데 저는 그거는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고 이날 다이어는 정말 똥이었습니다. 똥이었고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척추 라인 다이어, 비수마 요 두 선수가 호이비에르까지 벤탄코르도 오늘 별로긴 했지만 특히 이 호이비에르, 비수마, 에릭 다이어의 요 삼각형이 거의 뭐 찌그러졌기 때문에 오늘 요리스가 정말 무방비 상태로 상대 슈팅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그런 상황들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전술적인 어떤 보완도 없었고 선수 교체를 통한 어떤 개선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좀 이해가 가지 않나. 이 정도면 뭔가 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도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 얘기를 살짝 좀 해보면 맨유가 테나 감독이 처음에 와서 굉장히 펩식의 축구를 하고 싶어 했죠. 아약스에서 그런 축구 했었고 근데 이 팀에 와서 보니까 요 구성으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재빠르게 좀 수비를 강화하고 굉장히 쫀쫀한 팀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볼 점유를 좀 더 많이 하면서 수비를 좀 더 중시 여기면서 한 축구를 바꿨는데 오늘 그게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면서 토트넘을 가지고 놀았죠. 근데 여기 막판에 선수 교체 다 이루어지는 거 보고 여력이 교체 카드가 남아 있긴 했습니다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막판에 교체를 투입을 했을 수도 있어요. 테나 감독 생각이 시간 남아 있었고 교체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수모를 오히려 안 겪고 싶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89분인가 나가는 게 화면에 잡혔고
그 뒷모습이 누가 보더라도 삐져서 나가는 거였습니다. 저 뒷모습은 아까 입중계할 때 누가 보시고 아 저거 화장실 가는 거 아니냐? 아 저건 절대 똥 마려운 사람의 뒷모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건 누가 봐도 나 삐졌어 하고 나가는 거였는데 와 저는 물론 그 정도 되는 스타니까 그렇게 나가는 게 가능했겠지만 야 정말 저래도 되나? 홈 경기에서 아무리 자기가 기용이 안 됐기로서니 팀이 이기고 있고 근데 정말 그 친구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어쨌든 이렇게 호날두를 벤치에 앉혀두고 하는 과정 어쨌든 그러면서도 팀의 어떤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토트넘이라는 어쨌든 만만치 않은 팀을 상대로 손케를 묶으면서 손케 묶으면 여기는 공격할 루트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또 테나우 감독 같은 경우에는 테나우에게 공포감을 줬던 모우라를 그래가지고 투입을 했나 막판에 아약스 상대로 해트릭 했던.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 테나우 감독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흘러갔고 콘테 감독은 테나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전혀 바꾸지 못한 채로 그냥 멍하니 서서 당한 거예요. 예. 선수 많이 영입을 했고 다양하게 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틀에 박힌 축구를 하는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아무튼 손흥민 선수도 물론 팀이 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두고 손흥민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팀이 이렇게 좀 쿨루셉스키가 빠진 이후에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와 같이 뛰는 상황에서 이 두 선수의 합이 잘 안 맞는다는 것은 이게 3-4-3이든 3-5이든 뭐 어떤 분들은 저는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페리시치랑 안 맞는 거는 이게 성향의 문제고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술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 3-5-2 때는 손흥민과 뭐 페리시치 괜찮다. 3-4-3일 때 쓰지 마. 이런 분들 제가 봤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콘테 감독은 이 둘이 호흡을 잘 맞추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겠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참 깝깝합니다. 또 주말에 또 경기 있는데 체력 잘 추스려서 토트넘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 그리고 토트넘 이런 식으로 경기할 거면 경기 일찍 하십시오. 새벽 4시에 한국 팬들 생각해서 이렇게 질 거면은 그냥 일찍 하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뭔 난립니까. 참 아무튼 손흥민 선수 골 내지는 정말 호쾌한 슈팅이라도 보고 싶었던 한국 팬들에게는 너무도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오늘 손흥민 선수 기록은 이제 슈팅 1번 전반전에 있었고 찬스 메이킹 2번 있었고요. 볼 터치 38번. 전후반 통틀어 38번이야. 코너킥 2번 찾고 인터셉트 1번, 리커버리 3번. 수비 지표가 더 많아 어떻게 된 게. 참 이런 참 꿀꿀한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토트넘이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일단 순위는 3위를 유지는 뭐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어지는 첼시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다시 봐야겠는데 아무튼 지금 상위권에서 좀 더 격차를 벌려야 되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너무도 뼈아픈 패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깝깝하긴 하겠지만 현지에서 또 손흥민 선수 또 토트넘 선수 어떻게 평가했는지 현재 평점, 현재 반응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꿀빠.